저는 비재무라는 말의 어원이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재무라는 것들은 뜻이 있는데 재무 뒤에다 반대말로 비라는 뜻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의미하는 게 비재무인데, 사실상 비재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재무랑 연결시키지 않고 나오는 비재무들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평생 교육을 하거나 이제 평생 설계를 하거나 은퇴 설계를 하거나 이럴 때 비재무라는 항목에 들어가는 것들이 가족 부분이나 건강 부분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가족이라는 것들이 행복하려면 그중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의 경제적인 능력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돈이 들어가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도 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고요. 일이라는 것 자체는 소득과 어느 부분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걸 떠난 비재무적인 게 있을까? 아니면 비재무적인 걸만 가진 게 뭔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편의상, 그러니까 뭐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하거나 이런 편의상 구분 카테고리지,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이걸 뭐 무 자르듯이 탁 잘라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요새 많이 느끼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바뀌어 나갑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힐러리가 대통령 됐을 때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세계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 나갔습니까? 남북관계도 마찬가지고, 북한 경제 정말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그 운명을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난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정치와 경제가 분리가 될 수 없어서 우리 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알아나가다시피 재무와 비재무도 결코 분리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비재무적 투자라고 그랬을 때 사실 쉽게 표현하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합니다. 그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우리 노후를 앞두신 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새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노후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그러면 60세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이제 한 85세까지는 우리가 노후를 가겠죠. 90세쯤 돌아가신다고 치면. 그러면 25년을 갖다가 24시간 곱하기 365일을 하게 되면은 22만 시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반을 하게 되면 11만 시간이 나오죠. 근데 혹시 아시겠지만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아주 유능한 사회학자, 경제학자죠. 그분이 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10,000시간은 해야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10,000시간을 한다면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살아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저는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60 늦지 않았죠. 왜? 11만 시간이 남았을 때 10,000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어떤 걸 얻어나간다면 나머지 10만 시간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이 구성되겠죠. 내가 10,000시간을 문화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나이 많으신 분, 우리 그 동네 문화재를 설명하는 문화위원이 돼서 활동할 수도 있고, 또 내가 10,000시간을 갖다가 목공일에 투자했습니다. 그럼 내가 나머지 10만 시간을 우리 노후에 목공일을 하면서 보낼 수가 있겠죠. 이렇듯 인적 자본에 투자한 투자는 바로 재무 투자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무 투자가 됐을 때 비로소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로 연결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삶은 단순한 지식만이 아니라 반드시 부를 만나야 됩니다. 그 부가 대단한 부가 아니라도 자기를 지킬 수 있을 정도의 부를 만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이런 말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게 단지 위험 분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뜻은 첫 번째 뭐냐면 자기를 과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은요, 절대 분산 투자는 안 해요. 주식 투자, 이 종목이 100% 갈 거라고 믿는 사람 분산 투자합니까? 그 종목에 몰빵하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분산 투자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남지 말라는 건 분산 투자 이전에 겸손해지라는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 내가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죠. 그게 재무 구조예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만 해서 돈을 다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가 않겠죠. 스스로 겸손해지고 그리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부와 지식이 만나야 됩니다. 그 지식이라는 것은 결코 부와 결부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도 지식과는 결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총체적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보는 게 어떨까 건방지지만 말씀드려 봅니다.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 노후 준비라는 것들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나한테 미래가 없다면 노후 준비할 필요 없잖아요. 어떤 예를 들냐면 이제 이게 할러시퍼드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사람의 뇌 사진을 좀 찍어서 연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라는 거는 이제 1.4kg 정도 되는 단백질 덩어리인데 여기 하루 쓰는 에너지의 한 20% 정도를 뇌가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할러시퍼드 교수가 이제 fMRI라는 MRI 기계를 가져가지고 사람의 뇌 사진을 찍어보기 시작했더니 어떤 게 있냐면 생각하는 종류에 따라서 뇌의 뇌파의 종류나 뇌파가 변화가 일어나는 부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 대상자들 fMRI 기계, MRI 기계 안에 집어넣어 놓고 주문을 3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현재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사진을 찍고요. 두 번째, 당신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사진을 한 장 찍고요. 세 번째는 당신의 10년 뒤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라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사진이 3장이 나왔는데 첫 번째 현재의 나를 생각한 거나 세 번째 10년 뒤의 나를 생각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같은 나를 생각한 거라서 사진의 뇌파가 같게 나올 거라고 사람들은 추정을 했는데 완전 결과는 반대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두 번째 전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랑 세 번째 10년 뒤 자기를 생각할 때의 뇌파가 거의 같이 나옵니다. 모습이. 이 말은 10년 뒤 나는 현재의 나랑 닮은 게 아니고 옆집 아저씨나 뒷집 아줌마를 훨씬 더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노후 준비라는 거는 이게 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내가 저축을 하면 10년 뒤에 옆집 아저씨나 뒷집 아주머니가 이 돈을 가져가서 쓴다라고 생각하면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10년 뒤에 나랑 현재의 나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하거나 노후 준비를 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미래의 내 모습을 찍은 요즘 스마트폰 앱도 많아서 만들어가지고 나의 10년 뒤 모습이나 20년 뒤 모습을 만들어서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그 사진이 딱 뜨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나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미래를 계속 상상하는 능력들을 키워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재밌는 소설책 하나가 이제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거. 거기 보면 이제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구두쇠적인 삶,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삶들의 모습들을 완전히 바꿔놓은 건 누구냐 그러면 현재의 유령, 과거의 유령이 아니고 미래의 유령이 와서 그 사람의 미래를 보여줬을 때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 삶을 어떻게 바꿔가느냐. 나의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는 능력이라는 것들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대한 그것들, 상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그런 게 있으면 욜로라는 것들도 있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면 나의 인생 전반을 놓고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게끔 해줄 것 같아요. 그게 노후 준비랑 뭐 욜로라는 걸 떼서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죠. 왜냐면은 아끼는 삶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어요.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보면은, 야, 일본 사람들은 참 조그만 집에서 수납 공간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참 행복하게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저 그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저 일본 사람 수도 없이 만나봤는데요. 다 넓은 아파트 살고 싶어 하세요. 직장하고 거리가 멀고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좁은 공간에 사시는 겁니다. 요새는요, 일본 사람들보다 홍콩 사람이 수납 더 잘해요. 왜? 홍콩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욜로족 삶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노후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사실 기본이 돼야 되는 건 재무 관리가 목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 관리에 대한 상담들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분산 투자거든요. 그래서 분산 투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반드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을 기본적으로 금융자산, 예금, 연금, 부동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놓으셔야 됩니다. 나는 집 살 돈이 없는데, 아니요.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 상품이라도 가입을 하시면 그게 부동산이 되시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무슨 분산 투자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규모로부터 분산 투자를 해나가야지만 욜로족 삶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를 표현하냐면, 분산 투자와 욜로족 삶이 왜 연관 갖느냐, 그리고 그게 왜 노후 준비에 연관되느냐. 노후에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준비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적은 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준비하신 분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거, 그거 참 당연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많은 돈이든 적은 돈이든 안정되어 있느냐 안정되어 있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주식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주가의 높고 낮음보다, 앞으로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지느냐보다 불확실성입니다. 노후의 삶이 왜 어렵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안다면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겠죠. 우린 그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노후의 삶이 또 하나 불안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 그런 경우 때문에 보다 더 분산 투자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분산 투자의 첫 번째 방법으로는 여러분의 돈을 투자상품, 부동산, 연금, 예금으로 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항상 느끼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사시는 시기는요, 지금으로 치면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거든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시냐면, 90년대 초반에 일본에 사셨던 분들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 넣었습니다. 그게 거품이 될 줄은 그 당시 일본 분들 그거 알 수 없는 겁니다. 지나면 알죠. 자, 작년에 베네수엘라에 살던 사람 현금으로 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현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종이 쪼가리 됐죠. 그거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가진 돈을 분산 투자하시고, 그 분산 투자도 반드시 해외에 나눠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 부동산을 사시고 해외 주식을 사실 수도 있지만, 해외 투자 펀드에 가입하시는 거, 혹은 해외 금선물에 가입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를 첫 번째는 여러분의 자산을 나누어서 일부는 외국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여러분 인적 자본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돈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여러분에게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후, 혹은 여러분이 지난 후에도, 여러분의 직장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 아주 적은 소득이라도 올릴 수 있는 일을 마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산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재무적 분산 투자, 두 번째는 국제적 분산 투자, 세 번째는 인적 자본과 재무 자본의 분산 투자가 바로 욜로족 삶, 혹은 욜로족 노후, 그리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